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터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약의 투여 경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혀 밑에 넣는 약, 입에 뿌리는 약, 또 숨으로 들어 마시는 약, 또 코에 뿌리는 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약의 투여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패치라고 불리는 이제 네. 피부에 붙이는 약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해주신 혀 밑에 넣는 약부터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혀 밑에 넣는 약은 한자 말로는 혀설을 쓰고요. 아래 하자를 써서 설하투여라고 하죠. 혀 밑에 넣는다 이런 건데요. 네. 영어로는 서브링구얼이라고 합니다. 서브는 밑에 있다.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요. 네.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링구얼은 이제 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브링구얼이라고 부르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렇게 혀 밑에다 약을 넣고 구급차로 이송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걸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이나 또 본인이 경험해 보신 적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혀 밑에 넣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설하투여 또는 서블링구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혀 밑에 넣는 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아무래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약이라는 것은 삼켜서 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흡수가 되어서 그게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고요. 네. 심장에서 그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선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흡수된 그 약이 간을 거치는 동안에 간에서 일종의 해독 작용이 되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효가 충분하게 약효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혀 밑에 넣게 되면 이 혀 밑에서 또 흡수된 약은 간을 거치질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혀로부터 심장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혀 밑에 넣는 약의 예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장마비 같은 게 있을 때 혀 밑에 넣어서 빨리 그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편두통에 넣는 약, 쓰는 약도 혀 밑에 넣는 게 있습니다. 편두통도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는 고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혀 밑에다 넣는 약이 개발돼 있고요. 또 그 급성 불안증이 있어서 굉장히 그 공포감에 질리거나 급성으로 불안증이 올 때도 혀 밑에 넣는 약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이게 빨리 그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혀 밑에 약을 쓰는 것의 장점이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패치와 비슷하게 심장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른 약효를 보기 위해 사용한다. 예, 빠른 약효와 그 다음에 이제 약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입에 뿌리는 약인데요. 예. 입에 뿌리는 약은 어떤 건가요? 예, 입에 뿌리는 약은 영어로는 인헤일러라고 하죠. 인헤일러. 네. 예, 한국에서는 뭐 분무제 뭐 이런 정도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천식에 쓰는 약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입에다가 이렇게 약을 물고 위에 있는 그 스위치랄까요? 이 펌프를 눌러가지고 약을 입 안에 뿌려가지고 그걸 흡입하는 이런 약이 되겠습니다. 인헤일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분무약이 액체로 예.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좀 액체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쓰는 네.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분무약 흡입제는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분말을 흡입할 수도 있고 액체를 흡입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 액체로 된 그 흡입약은요. 한번 설명을 여기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 네. 그 약통을 일단 흔들게 되죠. 네. 그래서 약을 이제 고루 그 약통 속에 이제 퍼지게 하고요. 잘 섞이게 하고요. 예, 섞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숨을 이제 내쉬죠. 그래서 한번 호흡을 연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약을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마우스피스 그 약병의 끝에 마우스피스가 달려 있는데 입에다 물게 됩니다. 입에다 물고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 누르는 순간에 약이 이렇게 바깥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흡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흡입을 해서 쭉 들이쉽니다. 그러면 한 3초 정도, 4초 정도에 걸쳐서 흡입을 하죠. 꽤 기네요. 예, 이렇게 흡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숨을 멈춘 상태로 한 5초, 6초 또는 있을 수 있는 때까지 이렇게 숨을 멈추고 있으면 그 흡입된 약이 폐로 들어가서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통을 흔든 다음에 입에다 대고 마우스피스를 입에다 대고 스위치를 눌러서 약을 바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름과 동시에 숨을 들이쉬는데 빨리 들이쉬는 게 아니고 한 3초나 4초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들이쉰 다음에 한 5초, 6초에 걸쳐서 숨을 참고 있어서 약이 흡수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네네. 들이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네. 흡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약을 빨리 흡입을 해야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액체로 되어 있는 흡입약은요. 뿌리게 되면은 이게 서서히 이게 흡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한 3초나 4초에 걸쳐서 숨을 들이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액체로 된 흡입약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한 번 이렇게 쓰시고요. 한 30초나 1분쯤 기다렸다가 두 번째 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분말로 된 흡입약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분말로 된 흡입약도 뭐 똑같이 하는데요. 다만 하나 차이점은 액체로 된 흡입약은 위에 있는 그 스위치를 누르면서 네. 한 4초, 5초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들이신다고 했잖아요. 네. 분말로 된 것은 한 번에 빨리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1초나 2초에 걸쳐서 좀 빠른 속도로 들이신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액체랑 분말의 차이점은 분말의 경우에는 좀 빨리 들이셔야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흡입약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액체로 되어 있는 건 그냥 통에 들어 있는 거고요. 네. 분말로 되어 있는 건 대개 쓸 때마다 이렇게 캡슐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아. 약통에. 그래서 캡슐을 집어넣고 누르게 되면 캡슐이 터지면서 분말이 입 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뭐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게 있을 네네. 때는 뭔가 폐로 직접 약을 좀 투여하는 경우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흡입약이 이제 폐로 직접 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무약이 있어요. 이게 참 번역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네뷸라이저라고 합니다. 네뷸라이저. 네뷸라이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천식이나 기관지염 환자가 이제 아주 심하게 앓게 되면 약을 이렇게 이제 분무기로 마치 가습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것을 안개처럼 나오는 그 약을 흡입을 함으로써 숨과 함께 흡입을 함으로써 폐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작은 그 모터가 달려 있는 그 펌프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 펌프를 약이 전달되는 그 통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통에 약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펌프를 이제 그 돌리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약이 그 연기처럼 분무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이제 튜브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 튜브 끝에 마우스피스를 대고 또는 이렇게 마스크를 대고 마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저 먼지를 막으려고 하는 마스크가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코에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그 산소 마스크라고 하죠. 아, 그런 마스크요? 예. 산소 마스크나 또는 그 마우스피스를 그 튜브 끝에 연결을 해서 입에다 물고 숨을 그냥 보통 때랑 똑같이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 그 약이 연기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또 내쉴 때는 또 다 쓴 약이 바깥으로 나가고요. 필요 없는 약들이. 그다음에 또 들이쉴 때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숨을 계속 쉬게 되면 한 2분, 3분간에 걸쳐서 좀 길게는 한 5분간에 걸쳐서 이 약들이 서서히 그 분무의 형태로 폐로 들어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비염 환자들이 많이 쓰는 네네. 코에 뿌리는 약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네. 코에 뿌리는 약은 이제 비염 환자들은 코에 직접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코에다 대고 그냥 뭐 뿌리면 됩니다. 양쪽 코에 양쪽 콧구멍에 한 번씩 뿌려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코 자체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코에 뿌리는 약 중에서 코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흡수가 돼서 전신에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편두통 약도요.
심지어 빨리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코에다 뿌리는 약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네. 또 골다공증 약에 쓰는 약 중에도 코에 뿌리도록 만든 게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런 약들은 코에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 코에 그냥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뿌릴 때는 또 다른 쪽 코에 뿌리고요. 네. 이렇게 코에 뿌리면 되고요. 코에 뿌리는 약은 흡입약과 달리 깊게 숨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뿌리면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네. 굉장히 좀, 이 부분엔 좀 편리한 코에 네네. 뿌리는 약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오늘의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은 좀 약의 투여 경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혀 밑에 넣는 약, 입에 뿌리는 약, 숨으로 들이마시는 약, 그리고 코에 뿌리는 약,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